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와 1시간 반 차이를 두고, 네, 굿모닝 작전 7부 순서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원래 7부 했다가 6부로 몇 주 넘어갔다가 다시 7부로 왔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는 개념으로 9988 치면서 시작할까요? 네. 자, 9988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다시 점심시간대, 네, 아주 오붓한 시간대를 만났습니다. 자, 식사하러 많이들 또 가시는 시간대인데, 조금 참고 계실 분들은, 네, 계시고요. 예, 응? 네, 여러분과 함께, 네, 구문이 작전 7부 순서 앞으로 오붓하게 좀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자, 이제 1시간으로 줄어든 만큼 조금, 압축해갖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바라는 거 딱 한 가지 있는데, 늘 이제 방송이 또 바뀌었으니까, 시간 변경, 아무래도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코너명을 다시 좀 만들려고 요거 합니다. 점심시간에 딱 맞는 여러분들이 꼭 그래도 와서 들어보실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좀 재밌고 유쾌한 그 코너명을 하나 좀 여러분들께서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코너명 공모. 네. 7부로 왔습니다. 7부가 끝이에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제일 끝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라이어티 쇼 하면은 주인공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니까 물론 제일 황금 시간대는 아닌데요. 그 제가 뭐 몇 달 동안 계속 해오던 7부 순서라 익숙하고 1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뭐 크게 부담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점심 시장하신 시간대죠. 아침 한 7시, 8시 때부터 신경 쓰시다가 11시 넘어가면 아무래도 점심시간하고 만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이 하시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내고 전화위복의 어떤 상황으로 갖고 가고 싶어 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또 으쌰으쌰하는 그런 방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 훑어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재밌고 활기찬 그런 여러분들께서 이거 무슨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느낌이 오는 그런 코너명을 하나 정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보답을 드릴게요. 자, 이번 주 내내 응모 받을 테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저도 생각한 게 하나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제안 주신 게 더 좋으면 깊이 생각해보고 제 코너명으로 당분간 사용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뭐 명예라고 생각하시고 이 코너명 하나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많이 좀 올려주세요. 뭐 워낙 못해가지고 잘리지 않는 한 7부에서 당분간 뵐 것 같습니다. 더 뒤로 밀리는 건 없기 때문에 당분간 7부에서 뵙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뭐 분위기 오전부터 흐름이 매우 강하죠. 뭐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이 뭐 다우가 800포인트나 올랐으니까 오랜만에 확 오르는 거 봤고 또 그동안 이제 뭐 트럼프의 골칫덩어리라고 했을까요? 파월이 드디어 뭐 한마디 시장 친화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큰 상승이 나왔고 그 여파를
우리 시장은 이제 같이 좀 맞고 있는 분위기가 있고요. 또 이번 주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금리가 다음 달이 17일 정도에 결정되지만 우리 금리는 오히려 이번 주 목요일이잖아요. 금통위가. 물론 제 생각에 파월이 힌트 줬다고 바로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 금리보다 한 2%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이 한 두세 번 더 내려야 뭐 움찔할까 이럴 정도긴 한데도 트럼프 그 파월이 금리에 대해서 힌트를 줬다 이런 거만으로도 지금 금통위에서 고민이 있다 뭐 이런 주초 기사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네, 그렇고요. 제가 늘 그렇지만 다음 주 대해서는 이제 포맷도 좀 바꾸겠습니다만 이번 주까지는 진시황의 포맷대로 한번 가볼게요. 그동안 했던 대로 조금 더 압축을 해서 시간이 30분 줄어든 만큼 한 40분 내로 제 얘기 드리고 20분 정도는 질문 응답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질문 좀 주세요. 네, 질문 좀 주시면 질문 주세요. 종목 질문 빼고 오늘은 4대 2 이렇게 40대 20으로 60분밖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로봇주는 지난주 주초에 그렇게 로봇주 안 가냐고 물어보더니 결국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때가 진짜 바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한 2주 전, 3주 전에 2차 전지는 언제 바닥 치나요? 맨 이런 거 질문 나오더니 2차 전지 엄청 갔잖아요. 로봇주 왜 안 가나요? 이런 질문 지난 주초에 그렇게 많이 올리시더니 결국은 로봇주가 또 움직이고 참 여러분들이 진짜 그 휴먼 인덱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간 지표들 이런 분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요. 참고로 제가 생각한 코너명을 미리 좀 공개를 하겠는데 김동엽의 뭐 지금 아주 좋은 저 혼자 막 좋다고 생각하고 만든 건데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아까 요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뭐 동의해 주시면 쓰고 아니면 더 기발한 거 있으시면 바꿔서 쓰고 그렇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점심때라는 시간대와 그리고 어떻게든 주식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자, 주식해서 자주 먹자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 점심시간 때니까 빵이라도 뜯어먹는 실제 먹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밌는 개념을 담아가지고 주식 먹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지금 안 가는 게 한번 올려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야 이거 진짜 안 간다, 되게 안 간다 이런 섹터 지금 남아있는 거 뭐 있나요? 지금 지난주까지 정말 안 간 거 로봇주였는데 공교롭게 AI 로봇에다 노랑봉투법 이 두 가지 이거에서 지금 로봇주들이 막 움직이는데요. 진짜 안 간 거라고 하면은 그동안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안 간 거 뭐 어떻게 보면 철강주랑 화학주, 석유화학주 이런 것들 많이 안 갔다고 보는데 걔네들은 사실 근데 지금 업황이 좋지가 않아요. 구조조정 앞두고 있고 뭐 이따가도 관련된 뉴스도 있지만 저쪽 여수라든가 뭐 순천 그쪽에 산단 쪽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지금 반등 물론 지난주 초에 한번 구조조정 뭐 세게 한다 이래가지고 한번 움직이긴 했죠. 케미칼이나 뭐 석유화학 이런 쪽이 움직이긴 했는데 뭐 그 뒤로도 사실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알아서 구조조정 좀 해 이렇게 정부에서는 막 다그치고 있는데 당장 돌아오는 뭐 부채라든가 이런 거 갚을 돈이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뭐 정부 지원이나 아니면 모기업에서 모그룹에서 지원받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의 기업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연속성 있게 바닥치고 올라간다 이러기에는 조금 낯선 그런 섹터들도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수익 플러스 시간에는 자율주행하고 폴더볼 말씀드렸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청계천 중심으로 해서 9월 달에 자율주행 버스가 운전석하고 핸들 없는 상태에서 다닌다고 하고요. 또 타다대우라고 그 인도에서 이제 우리 대우 상용차 부분 인수한 회사 있죠. 걔네들이 아예 그 대형 트럭에다가 자율주행 폴을 붙여가지고 실증 사업을 한 다음에 빠르면 10월까지 한 다음에 연말부터 실제 그 상용 트럭 무인화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레벨 4까지 한대요. 거기다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많은 미국 주식이 오른 가운데도 이제 테슬라의 6%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 가장 재료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지금 FSD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올랐기 때문에 오늘 원래 평소대로면 자율주행 그러면은 이제 보통 SOS랩이나 퓨런티어 이런 거 기본으로 넣는데 오늘은 이제 모트렉스랑 PS 일렉트로닉스랑 한라캐스트 넣어봤는데 지금 흐름은 PS 일렉트로닉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거의 한 두 자릿수 움직임 나오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폴더볼 시장이 커지고 내년도 하반기면 애플에서 폴더볼이 실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아이폰 공급망 진입한 회사들 중심으로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야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덕산 네오록스 BH는 확정적인 애들이고 이녹스랑 파이넴텍은 이제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관련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움직임 보니까 비교적 잘 움직이네요. 보니까 관련주로 말씀을 파이넴텍 아까 거의 약간 보합으로 시작해가지고 10%대까지 움직이기도 했었고 BH도 아까 보니까 한 7, 8%까지 움직이고 덕산만 조금 안 움직이지 폴더볼도 앞으로 결국은 지금 시장이 계속 확대될 거고 삼성이 이번에 어쨌든 시트 치고 이제 다른 중국의 로컬도 나올 거고 폴더볼 시장이 올해 기준으로도 점유율이 1.6%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사람들이 이게 접었다 피는 거랑 이렇게 세로로 피는 거랑 생각보다 많이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세븐까지 나오는데 지금 점유율이 1.6%라고 하니까 사실 생각보다 안 쓰는 거예요. 그죠?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엄청 커졌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애플이 들어오면 27년도에는 3% 시장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대 중에 3대는 폴더볼 또는 플립형 이렇게 쓴다라는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2배만큼 커진다라는 거니까 거기에 힌지라든가 또 특수 필름이라든가 디스플레이도 어쨌든 더 넓어지잖아요. 기본형보다는 그 폴더형이라든가 플립형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를 더 많이 쓸 테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에 착안해서 말씀드렸고 전략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택은 사실 제가 얘기를 해서 강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대체거래소에서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한 2%인가 시작해서 한 8%까지 올라가고 좋았는데 본장 와서는 좀 약합니다. 오늘 조선주랑 조선기자재 쪽이 조금 약한 거에 흐름을 같이 타서 오늘 물론 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에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대요. 그래서 결과가 얼마나 한 4-5시 정도 나오겠죠. 관련해서 아마 공동선언문이 나오면 진짜 좋겠는데 없이 그냥 대충 발표도 안 하고 끝난다든지 이러면 이제 파이가 되는 거고 어떤 거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세게 얘기가 나오는 게 있으면 그러면 오늘 현재도 이제 기대값 갖고 올라가는 섹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관련주들이 오늘 내일까지도 흐름을 좀 강하게 탈 확률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파월이 조금 유순해져 가지고 트럼프한테 쫓겨나기 싫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전향적인 의견을 밝힌 것 자체가 시장에 일단 도움이 됐고, 또 오늘 상법 개정 2차도 됐다네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노란봉투법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 보면 약간 마이너스 요인으로도 보는 분들도 있었는데, 뭐 그게 파생시킨 효과가 오늘 뭐 로봇주에서 제대로 나오는 거다, 이제 이런 시각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섹터와 산업에 대한 뭐 필요성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띄는 것들이 좀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뭐 정상회담의 결과는 사실 모릅니다. 오늘 밤에 술술 잘 풀릴지 아니면 숙제만 잔뜩 받아올지 모르는 건데, 어쨌든 뭐 오늘 현재로는 그래도 가서 뭐 완전 면박당하고 젤렌스키처럼 그 2월 달에 혼나고 오고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으니까, 뭔가 우리나라가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조선이라든가 방산, 원전, LNG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일단 뭐 협력 관계의 어떤 확대 이런 것들이 선언이 된다고 하면 긍정적일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현재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도 양도세 이슈에 대해서는 모호하죠. 계속 여론을 살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내일 모레 엔비디아 실적이 AI 버블론을 잠재울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미국은 뭐 물론 금요일 날 부르는 버블론이 쑥 들어갔죠. 금리 인하가 워낙 꽉 잡아가지고 쑥 들어갔는데, 이제 사실 금리 인하 확률이 70에서 90%로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70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금리 인하가 꼭 그 파월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뭐 어쩌면이라는 뭐 maybe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완전 안 한다의 한 달 전 버전보다는 조금 완화됐다, 이거에 이제 시장이 감동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호재로 보면은 계속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 올렸는데, 5개년 국정 운영 계획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상반기 2분기 때 삼성전자가 4조 6천억 벌었는데 영업이익, 하반기에는 두 분기 합쳐서 18조 예상이 나온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경제사절단 뭐 작든 크든 그룹 총수들이 16명인가 갔대요. 16명이나 갔는데 지금 뭐 반도체, 조선, 원전, 뭐 LNG, 방산 뭐 이런 쪽으로 하여튼 골고루 지금 가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어쨌든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호재 하나 더 찍으라 그러면 뭐 이거에 대한 주가가 맨날 좋아요 이런 거 아니더라도, 오늘 보면 또 탑코미디언이 사마 네트워크스니 이런 거 올라가는 게, 결국은 대통령이 지난주에 그 아리랑 국제방송 나와서 이 감독하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우리 K컬처에 대한, K컨텐츠에 대한 이제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뭐 우리나라 이제 K컬처를 막 지구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지금 오늘도 보면 사마 네트워크스라든가 아까 뭐 탑코미디어라든가 이런 거 좀 움직이는 게, 오전에는 사실 또 잠잠했었거든요. 근데 점심 때쯤 다가오니까 또 움직임들이 있는데, 어쨌든 캐대언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꽤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것들이 뭐 캐대언 얘기 나올 때마다 맨날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죠. 올라갔다가 또 사람들 관심이 쭉 들어오면 차익 매물 맞아서 또 밀리기도 했다가, 뭐 그 다음에 또 뭐 연속 1등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좀 세워지거나 이러면 또 올라가서 신고가 찍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일직선으로 신고가 계속 내서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차트도 뭐 일주일 단위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랭킹이. 그러니까 뭐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또 최근에 미국에선 극장에서 개봉했다며요. 이게 원래 넷플릭스용인데, 옛날에 그 사례를 보면은 넷플릭스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는 건 한 이틀 하고 끝이래요, 보통 미국은. 근데 이번에 뭐 천몇백 개 했는데 하여튼 매진행렬 뭐 나오면서 박스오피스 1등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앞으로 인기가 좀 떨어지지 않으면 뭐 몇 주 더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기하급수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뭐 대단한 작품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악재를 보면은 여전히 이제 양도세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계속 내포하고 있는 거, 그리고 뭐 내일 모레 엔비디아 실적으로 무마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것도 좀, 예, 무조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기 그런 게, 일각에서는 그 매출 단위라든가 순이익 단위 한 7, 80% 늘어나지 않으면 기대보다 별론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뭐 늘어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도 또 생각한 게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짜릿해야 돼 뭐 이런 또 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 목표치는 더 윗부분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 뭐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 모든 것에는 문제와 솔루션이 있다라고 좀 달아봤는데 좀 난해한 제목이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일과 예, 어떤 그 현상에는 문제로 보이는 게 있고 또 그거에 맞춰서 솔루션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주 시장 뭐 오늘 첫날입니다만 또 첫날이지만 8월 달의 마지막 주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9월 달이 진짜로 생각보다 제일 별로인 장이라는 예, 속설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9월 달이 진짜 별로랍니다. 원래 뭐 유명한 말은 세린메이라고 5월 달에 팔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진짜로 9월 달이 별로라는, 최근 5년치 통계를 보면 9월 달 월별 수익률이 제일 별로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예, 이게 공교롭게 글쎄요, 이번에는 뭐 미국 금리나 스케줄하고 또 만나는 접점이라 이게 뭐 그때 진짜 세론이 될지 뭐 전반부는 막 올라가다 뭐 후반부에는 금리 인하와 함께 뭐 시장이 빠질지도 모를 일이고, 어쨌든 9월 달은 통계적으로만 보면은 뭔가 좀 찝찝한 달이고, 또 9월 달이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그런 주식 팔아가지고 무슨 세금 내는 달? 뭐 이렇게 또 돼 있다 그래갖고 그런 좀 수급적인 부분에도 약간 좀 보수적인 달 그렇게 보시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번 주만 보면 체크 포인트는 와, 도대체 오늘 한미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 뭐 내일 장 열리기 전에 웬만큼 예,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뭐 기대 반 우려 반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잔뜩 트럼프가 뭐 목리를 부리거나 승질을 내거나 갑자기 뭐 돌발적인 거 하도 많이 하니까요. 예. 그런 거 막 하면서 개판 칠 건지 아니면은 오냐오냐 서로 좋게 좋게 잘해보자, 조선, 원전, 방산, LNG 무진장 협력하자 뭐 이렇게 공동선언이 나올지 예. 뭐 내일 새벽 한 4, 5시쯤 돼야 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당 쪽에서 개혁 입법이라고 속도 붙인 거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법 통과됐고 주말 사이에 노랑봉투법 통과됐고, 아까 오전에 상법 2차 개정안, 뭐 여당이 180석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그냥 하고자 하면 다 통과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내일 모레 나온다. 최근에 IB들 중심으로 엔비디아 목표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318페이지짜리 자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올리는데 318페이지짜리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예, 이 생각이 저도 이제 조금 읽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요약도 해놓고 합니다만 어느 증권사에서 이렇게 뭐 쭉 읽어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약도 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뭐 관련해서 좋은 예, AI라든가 바이오, 컨텐츠, 조방원, 에너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네들이 괜찮아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 강국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안점이 있는 중점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AI 투자 어쨌든 기본 100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로봇주 움직이는 게 또 이유가 되는 게 정부의 성장 전략 안에 보면 그 123개 정도의 중점 과제 중에
경제 분야 쪽으로 보면 이게 휴머노이드 뭐 3대 강국이라든가 납세도 AI로 한다든가 뭐 기업 공공 AI 대전환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 국민들 AI 교육시킨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AI와 연관돼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꽤 속도감 있게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고요. 그리고 9월 달 보면은 이제 업종 경기 전망 기상도가 나오는데 그래도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바이오 헬스 이쪽이 그래도 평균 이상의 예, 그런 예, 흐름도 이 기상도니까 이제 날씨로 표현하는데 제법 뭐 햇살이 나 있거나 여기 지금 업황 내수 수출 생산 수준 투자 채산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뭐 제일 예, 그래도 좋은 건 반도체고 그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조선 예, 의외로 이제 바이오 헬스 이런 쪽이 먹구름이 거의 없이 햅쌀이 그래도 많이 나 있는 섹터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간 증시 보면은 이제 대내외 이벤트가 산재해 있는데 요건 뭐 지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 쓴 거라 아무래도 뭐 잭슨홀부터 해가지고 예, 이번 주 중요한 거 오늘 밤에 예, 관련해서 당연히 흐름들 여러 가지 있는 거 포함해서 앞으로도 4개 그 FOMC 전까지 4번의 고변동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신 분 글이 있어서 제가 그냥 따왔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한번 나올 것이 있고요. 내일 모레 정도에. 그리고 고용 지표가 있고 아무래도 연준 뭐 파월이 힌트를 줬다 그래도 결국은 다음 달 초나 월말 정도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나오는 고용 지표 그리고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뭐 소매 판매 지표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식의 방향성을 띠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또 FOMC 때 진짜 지금 페드워치 확률만큼 75%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예, 단행될 확률이 높게 보는 건데 실제로 할 거냐 금리 인하 할 거냐부터 해서 하면 시장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올 건데 이런 해석들과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많이 걸려 있는 한 주이자 뭐 한 9월 중순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다양한 뭐 이벤트들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파월이 진짜 뭐 증시 웃음 이어질까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뭐 여기 있습니다만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힌트를 줬다 그래가지고 잠깐 91%까지 인하 확률이 높아졌다가 지금 다시 75%로 내려앉았는데 뭐 월가에서도 해석이 그거예요. 이게 정확히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기보다는 예, 약속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기대값이 좀 높아지는 정도로 잠깐 힌트를 줬는데 이걸 그냥 시장에서 덥석 물어서 와 이거 완전히 금리 인하 하기로 마음 먹은 거야 이렇게 좀 선반영을 엄청나게 한 부분이 크죠. 근데 지금 그 다음날 되니까 벌써 약간 미묘한 발언이다 이래가지고 시장의 경계심이 커졌다. 사실 이 정도 반응대로라고 하면 미국은 오늘 밤에는 약간 뭐 올랐던 거 약간 토해낼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엔비디아 가지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만 예, 금요일에 우리가 왜 저렇게 올랐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곱씹다 보면 조금 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파월에 그 얘기했던 연설문을 뭐 10문장으로 압축을 해놓은 곳이 있는데요. 뭐 고용지표 이제 후퇴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만 여기 어디에도 사실은 금리 인하라는 말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시장에서 뭐 좋게 보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힌트를 예, 다 압축을 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긴 한데 사실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 할게 이렇게 얘기한 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뭐 트럼프가 하도 예, 뭐라고 많이 하니까 뭐 5월이면 끝나는 임기인데 지금 뭐 소송 거느니 뭐니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좀 원만하게 임기 마치려면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글쎄 막판에 한번 분탕질하고 나가나 싶었더니 잭슨홀에서는 어쨌든 기대보다는 네,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했다 이런 시각이죠. 예.
어쨌든 지금 파월의 기조 발언 속에서 나온 얘기는 고용 쪽이 좀 위험해지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관세 영향 갖고 사실은 금리 못 내려 이렇게 자꾸 그랬는데 일시적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이제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되게 못마땅해 하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와중에는 근데도 이제 일시적이라고 하면 금리 내릴 수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과 함께 지금은 시장에서 약간 의심을 한다 그래도 파월도 생각이 좀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우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리 인하 기조로 본다 이런 시각에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항상 그 데이터 중요시 하니까 8월 말 9월 초에 나오는 데이터들 여러 가지 PMI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튀지 않아야 되겠죠. 많이 튀면 또 인플레가 이거 일시적인 게 아닌데 이러면 금리 못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해석 문제가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뭐 글쎄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증권주가 오늘 좀 올랐다 이런 얘기가 이제 뭐 사실 웬만한 섹터들이 다 올라서 뭐 증권주만 특별히 올랐어 이건 아닌데, 자, 하나증권 8.3%는 사실 뭐 하나투자증권이 또 그 코인거래소 지분 같은 거 있는 것 때문에 조금 다른 애들보다 더 뛸 수도 있고요. 오늘 또 일부 상법 개정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자사주 소각을 명문화한 거 정도는 아니지만 뭐 자사주 비율이 좀 높은 증권주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올라가는 게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제 밑에다가 써놨습니다만 지금 그 KLX 시장도 연내 빠르면 12시간 체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 24시간 체제로 바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증권주는 결국 뭐 하우스 그냥 판은 깔아놓고 계속 돌면 뭐 자동으로 돈다고만 하면 큰 문제 없이 뭐 증권주한테 나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24시간, 12시간 이렇게 하루에 반 또는 이제 미래 어느 시점에는 그냥 코인처럼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 될 터인데, 증권주야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뭐 차차적인 어떤 실적으로 봤을 때 나쁠 일이 없겠죠. 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겠고, 그리고 뭐 글쎄 이거는 조금 오늘 약간 그렇습니다. 여기 뭐 수급을 최근에 따져봤더니 8월달 들어가지고 조방 원을 팔고 현대기아차 외국인들이 좀 산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데, 글쎄요 오늘 뭐 그런 흐름이 바로 짠 하고서 그래 현대기아차 몰래 사는 외국인들 드러났어 이러고서 강하진 않더라고요. 조금 주춤되고 이런 면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뭐 사긴 사는가 본데, 어쨌든 데이터로는 순매수 쪽으로 현대기아가 들어오는 거 맞는데 아직까지 자동차 그 관세 뭐 25% 매겨진 거가 15%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직 없긴 없어요. 뭐 지난번에 일본 같은 경우도 왜 빨리 해준다고 안 해주냐 그러고서 뭐 한번 따지기도 했던 것 같은데 날짜가 언제부터 15인지 그것도 아직 좀 불투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이라는 또 큰 이벤트가 바로 뭐 지금 12시 4분이니까 한 13시간 남았는데 이게 오늘 뭐 아침에 나오는 기사 제목 보면 이제 뭐 진짜 뭐 긴장된다 뭐 이런 거 포함해서 트럼프랑 만나서 사실 만족스러운 결과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보통 생각해 보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 된 다음에 뭐 외국에 누군가 와가지고 트럼프 만나서 만족스럽게 끝난 결과라고는 저는 기억나는 건 영국 총리가 와서 한 거밖에 없어요. 영국 총리랑 이탈리아 총리 정도? 영국 총리는 만나고 나서 영국은 10% 받았잖아요. 상호관세. 그렇게 받으면서 뭐 트럼프가 아주 뭐 높게 평가했어요. 영국 총리 대단하다고. 그런 정도 평가받은 사례가 거의 없죠. 이탈리아 총리는 뭐 굉장히 그 여성분으로 알고 있는데 되게 막 이렇게 막 친숙하게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분위기 맞춰가면서 좀 트럼프한테 약간 인정받는 스타일로 좀 바뀐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뭐 대면하죠. 대부분들 트럼프가 그냥 즉흥적으로 뭔가 일을 벌리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우리는 뭐 굉장히 뭐 미국에서 아쉬워하는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어라는 걸 이제 제안을 넣어서 지금 뭐 마스가라든가 또 3,500억 불 지금 뭐 그 여기 이상기류라고 지난주에 외무장관이 왜 일본 안 가고 미국으로 바로 가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뭐 그 뒤에 나온 얘기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3,500억 달러 니네가 투자한다 그랬는데 문서화해라. 지금 유럽도 일본도 그냥 두루뭉실하게 5,500억 불, 뭐 6,000억 불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가 딱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나라부터 이렇게 또 문서화를 거센 압박을 한다는 얘기들도 있고 회담 취소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런 또 무례함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받을 건 받아내야겠다 지금 이런 태세다 보니까 서로 좀 양보 없는 그런 설전들이 의외로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 갈 때 여기 전문가 집단에서 얘기한 게 트럼프가 나쁜 숫자 뭐 틀린 숫자 얘기해도 절대 맞장구 그러니까 뭐 맞상대하거나 여기 너 틀렸는데 이렇게 지적질하지 말라고 뭐 그런 조언까지도 받고 가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뭐 쉽지 않은 결론입니다. 누가 앉아 있어도 트럼프랑 대면해 가지고 뭐 우리 국익을 위해서 물론 뭐 엄청나게 노력을 하겠지만 생각보다 진짜 어려운 과정이 아닐까. 여러분들 포함해서 제가 뭐 그런 대표성을 갖고 간다 그래도 막상 가보면 진짜 좀 오금이 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덩치도 덩치지만 자 하여튼 뭐 잘하고 오시길 바라는데 어쨌든 뭐 내일 새벽쯤에 받아들 어떤 공동 선언문 여부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성공이냐 뭐 실패냐 이렇게 단적으로 딱 얘기하는 어려운 결론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뭐 형식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트럼프가 뭐 매우 만족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뭐 조언이 붙는지 아니면 뭐 그냥 서로 진짜 냉랭한 경우 그렇게 끝나는 경우 있거든요. 젤렌스키랑도 그랬고 뭐 공동 선언 없이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얘기 잘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뭐 그렇게 최악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든 뭔가 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 섹터들의 어떤 뭐 미국 그 재건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미국 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국은 제조업 뭐 그런 시스템이 많이 망가졌으니까 조선이든 뭐 원전도 뭐 지은 지 너무 오래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2050년까지 25년 남았는데 그 안에 어떻게 300기를 지을 수 있을지는 저도 진짜 거의 뭐 확신이 없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행정서명을 큰 단위로 했으니 뭐 그런 거 다 하려면 한국에 도움이 없이 될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자 이런 얘기들도 오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전을 넘어서 조선 방산까지 본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대신 이제 전력요금 쪽 생각해 보면은 뭐 지난번에 한번 운이 띄어졌었죠. 우리가 이제 신재생 많이 해야 되고 원전은 좀 줄여야 되고 뭐 화석원료도 줄여야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신재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발전 단가가 세지면서 또 전기요금이 산업용 중심으로 25년 동안 19번이 인상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기값이 의외로 비싸서 국내에서 사업 못하겠다 이래서 뭐 SK 넥실리스 같은 우즈베키스탄 간다.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는 뭐 스페인 간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뭐 공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요. 단지 우리가 사실 뭐 미국하고 저런 관계가 뭐 돈독해진다. 사실 이번에 뭐 아시지만 이재명 대통령 가면서 중국에 또 특사 보냈어요. 아시지만 그게 아마 이제 뭐 등거리 외교라고 해야 되나? 뭐 약간 또 설명은 해야죠. 가서 내가 어떻게 보면 뭐 우리는 이렇게 나갈 거다라는 걸 뭐 약간의 암시했을 수도 있고 양해를 구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무역 파트너로는 뭐 맞짱 뜰 정도로 거의 비슷비슷한데
우리 입장에서 뭐 미국에서 지금 일부 강성론자들은 계속 얘기를 그렇게 하거든요. 미국이나 중국 중에 하나 선택해라 막 이렇게 윽박지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사실 이게 어느 한쪽으로만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뭐 이론적으로야 뭐 단칼에 자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지만 예, 그냥 뭐 중국 버리고 미국에 붙어서 그냥 살자. 아니면 어떻게든 위태롭게 줄타기 하자. 아니면 글쎄요. 트럼프한테 반기를 들고 예, 중국하고 잘 지내보자 이렇게 뭐 세 가지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참 다 힘듭니다. 예, 근데 뭐 제일 이제 문제가 이런 상장사 60%가 최근에 통계조사해 보면 60%가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장이 올라가고 좋긴 좋은데 제가 계속 지난주에도 비슷한 논조로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예,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오면 근본적으로 주가가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 기업들의 실적이 다 모이고 모여서 결국은 뭐 경제 성장률의 근간을 이루게 될 터인데 지금 뭐 올해 예상하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지금 대만은 4% 나온답니다. 4%. 우린 지금 0.9%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진짜 산업 기반이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제풀에 꺾여서 아니 뭐 실망하는 것만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진짜 우리나라 심각하다는 거죠. 예. 기업들이나 산업적으로 성장 막 고성장을 달리는 쪽이 의외로 없다. 우리나라가 뭐 지금 AI다 뭐다 이렇게 해서 뭐 유망한 기업 뽑는 거에 뭐 간신히 없잖아요. 거의 세계적인 글로벌 뭐 소부장도 잘 없고 AI 대표 기업에도 잘 없고 없는데 목표는 휴머노이드 3강에다가 AI 3강이야. 예. 그러니까 뜻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좋은데 뭐 AI 뭐 로봇 같은 거 산업용 로봇 뭐 인구 대비해서 제일 많이 깔렸다 이런 거 바탕으로 있는 거 좋아요. 좋은데 진짜 우리가 AI 3강 뭐 휴머노이드 3강 이런 거 가능할 만큼 지금 뭐 그 기업들이나 이런 생태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잘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예. 이런 우려가 있고 지금 예, 5조를 석화 쪽에서 갚아야 되는 현금이 없다. 지금 어느 회사지? 아까 HD 현대케미칼인가? 예. 뭐 여기 지금 차입금은 6,200억인데 현금성 자산이 200억밖에 없대요. 뭐 여천 NCC가 지난번에 1,500억인가 3,000억인가 뭐 지원받았죠. 지난주인가 부도 내려고 그러다가 여기도 3,300억의 차입금이 있는데 현금성 자산은 130억밖에 없다. 이런 얘기. 참 위기에 지금 석화 단지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자, 그 대신 또 리튬은 네, 지금 이게 그 광해공단 홈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은 리튬 가격에 대한 이런 선물치나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반등을 좀 세게 하면서 연중 최고치 흐름이다. 근데 오늘은 뭐 막상 그 리튬자 붙은 애들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추세 자체는 예, 신고가 내는 모습으로 여전히 좀 가고 있다.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얼마나 새를 사랑하고 고래를 사랑하는지 해상풍력 5조짜리 지금 거의 다 지었는데 이거 중단하라고 지금 명령이 내려져서 뭐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신재생 사기다 이래가지고 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는 믹스상 계속 신재생을 키운다는데 예, 트럼프 임기 동안에 미국에서는 예, 태양광하고 풍력 쉽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우크라이나는 오늘 뭐 방산주 금요일에 이어서 약간 오르는 애들 좀 생길 때 뭐 삼양 캠텍 같은 게 좀 대표적인데 뭐 트럼프가 계속 중재하고 하는데도 이제 푸틴이 계속 요리조리 피해 나가니까 뭐 아예 우크라이나한테 그랬다고 하죠. 심리학국을 공격 안 하고서 못 이긴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하는 거 되게 이제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뭐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식의 뉘앙스가 좀 있으면서 방산주가 원래
이게 그 휴전 분위기 나올 때 좀 약했는데 다시 공격 모드 이러니까 좀 강해지는 면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들. 자, 그리고 뭐 인텔 10%쯤 지분이 미국 행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글쎄요, 이게 국유화? 인텔이? 지난주에 한번 삼성의 보조금 6조 원도 삼성 주식으로 대신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글쎄요, 뭐 잘 추진은 안 될 거는 같습니다만, 어쨌든 인텔을 저렇게 국유화 비슷하게 해서 뭐 간섭은 안 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뭐 진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망하지는 않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행정부가 10% 지분 갖고 있는 회사를 어떻게 망하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뭐 알게 모르게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요. 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고요. 어찌됐든 뭐 노동계와 이 재계, 사용계 쪽의 입장이 완전 상반되어 있는데, 뭐 어디에서는 이제 뭐 기업들이 떠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기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전해드린 소식으로 이제 이게 핵심이다 이거죠. 올해 현대차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선다. 이게 이제 솔루션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기업에서 뭐 법을 어떻게 뭐 무효하거나 폐기할 수가 없다고 하면 결국은 내 대안은 뭐 노조든 사람을 쓰는 어떤 비율이나 그런 양을 좀 줄여서 법의 어떤 파장을 최소화한다 이런 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 계속 로봇화, 뭐 자동화, 무인화 이런 쪽으로 갈 기조가 크다라는 전제가 붙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이제 로보티즈나 로보가 좀 움직였어요. 그때는 AI 교육 관련해서 좀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이제 법 통과를 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솔루션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저출산을 얘기할 때도 솔루션을 뭐 로봇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이렇게 뭐 노사관계의 어떤 뭐 파국의 어떤 확률이 더 높거나 뭐 투쟁하는 어떤 수위가 빈번하거나 만약 높다고 하면 결국은 로봇이라는 걸로 해결하려고 많이들 할 거다. 물론 뭐 완벽한 대체야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또 대안으로서 많이 뭐 경영계 쪽에서는 분명히 추구를 할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늘 로봇주들이 아주 뭐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 그 운영계획 5개년 계획 보면 휴머노이드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산이라고 하찮게 못 본다라는 게 전기차 라인에 이미 휴머노이드가 수십 대씩 쓰이고 있는 게 중국 로컬 업체들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AI 교육 관련해서도 이게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AI 교육 시키는데 약간 부자재, 뭐 교육자재 이런 걸로 이제 쓸 수 있다 이러면서 전 국민 AI 교육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번 로봇주에 같이 좀 스며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위주로 해서 오늘 이슈들이 좀 시장에 파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을 앞에 조금 뺏어가지고 한 40분 만에 끝날 거를 50분 가까이 끌고 왔는데, 뭐 내일부터는 조금 더 시간 조절을 한 40대 20 또는 뭐 45대 15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질문을 좀 수용할 수 있게끔 시간을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오늘 좀 시간 안배 약간 실패했네요. 양해 부탁드리고, 자, 관련해서 오늘 어쨌든 시장 그겁니다. 결국은 파월이 확 찍어서 약속은 안 했지만 어조가 좀 톤 다운이 되면서 금리 인하의 스케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게 이제 전 세계 증시를 좀 올리는 면들이 있었고, 우리나라만 보면 지금 한미 정상회담 뭐 다른 나라가 지금 현재 안 하는 거, 우리나라만의 유니크한 지금 이벤트가 오늘 밤에 있는 거예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결국 받게 될 건데, 뭐 기대감이야 당연히
잘 풀려서 공동선언 하면서 몇 가지 뭐 진짜 딴 나라들이 못 해주는 거 한국만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해가지고 기꺼이 같이 해보자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내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한 7, 8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에 보니까 네, 그 탑코미디어가 더 많이 올랐네요. 아까 11시 반에 시작할 때 한 6, 7% 정도였는데 지금 13%까지 올라간 거 보니까 네. 역시 뭐 미디어 콘텐츠 이런 쪽도 결국은 뭐 대통령의 의지 문제겠죠. 얼마나 이제 자주 언급하느냐, K컬처 키우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자주 강하게 얘기하느냐 그런 이제 움직임에 맞춰가지고 강세군들이 형성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원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까 뭐 가스 그 LNG 저장 탱크 한 5천억짜리 5,600억짜리 수주 계약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미국하고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원전 동맹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됐을 때 사실 이제 뭐 짜잘한 것들이 변동성이 당장은 더 클지도 모르겠지만 크게 한 바퀴 굴러갈 수 있는 건 당연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까 폴더블 쪽으로 파이nem텍 여전히 한 8%에서 10% 정도 상승력 굉장히 좋고요. 오늘 뭐 레인보우가 두 자릿수, 또 하이젠 RLM, 또 로보티즈, 굉장히 로봇주 중에서 뭐 갑자기 하여튼 난리가 났습니다. 예, 갑자기 그냥 진짜 뭐 빈집에 뭐 들어온 것처럼. 네. 얘도 마찬가지 2차 전지 한창 바닥에서 튈 때 야 이거 연속성이 있느냐 아니냐 이거 갖고 말 많았고 했는데 결국 마른 장작에 불 붙은 느낌으로 확 올랐는데 로봇주도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 한번 얘기 드릴 때 그랬죠. 어닝 시즌 끝났으니까 이제 고개 숙이는 게 끝났다. 예. 다음번 어닝 시즌까지 이제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게 대표적으로 로봇주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뭐 또 다른 이슈가 붙으면서 경교롭게 로봇주가 어쨌든 바닥에서 움직이는데 제가 봐서는 연속성 좀 있다고 봐요. 예, 당장 이제 지금부터 11월 한 초중순까지는 적어도 로봇주가 돈을 버니 못 버니 이거 갖고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예, 뭐 어느 쪽으로 좀 튀느냐 이런 거 할 때 숫자 갖고 논하지 않을 거라서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지금 그러니까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도 실적 시즌 되면 항상 고개 숙이지만 끝나면 이제 활짝 그동안엔 이제 모멘텀 플레이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9월달 뭐 유럽 종양학회 이런 거 끼고서 또 움직이는 애들도 나올 거고 어쨌든 어닝과 어닝 사이에 또 복작복작 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올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잠깐 살펴보고 내일은 조금 시간 배분 조금 더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대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리기판주는요. 유리기판 누가 얘기를 해야지 가거나 아니면 어느 기업이 뭘 치고 나가서 상용화를 앞당겼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가는 거니까요. 그냥 뜬금없이 가진 않아요. 유리기판은 잘. 네. 그래요? 필옵틱스가 바닥에서 움직인다고? 한번 바닥 시세 한번 봅시다. 유리기판 한번 볼까요? 네. 유리기판도 뭐 요새 좀 거론이 안 됐던 섹터긴 하죠. 예. 아주 바닥에서는 근데 여기도 중간에 보시면 적어도 이게 바닥에서 뭐 좀 돌았다 이런 느낌이 나오려면 여기가 최소한 장대 한 두 자릿수 요 정도 나와줘야 느낌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난번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거 지금은 막 서 있잖아요, 얘가. 근데 이게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사실 흐름으로 봐서는 뭐 계속 내리는 추세였는데 이거 정도 나온 다음에 제가 돌았다 생각하고 지난달 특강 때 관심주로 말씀드려서 이번 달에 꽤 움직인 종목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추세대를 뭐 제가 그림이 좀 명확치 않아서 그런데 벗겨낼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강하게 붙어야 돼요. 그것도 대형주가, 소형주가 발발되고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방금 뭐 대형주 그러면 유리기판 쪽에서 당연히 SKC 같은 거가 중심을 잡아주던지 뭐 가야 돼요. 아무래도 상용화가 제일 빠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거 아직 지금 이거 뭐 오늘 1% 움직이는 거 가지고 바닥에서 이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오히려 여기 요때 6월 달에 한번 15%짜리 움직일 때가 한번 있었는데 그거 밑으로 아직 안 가는 거 보면 이제 다음번 레벨의 어떤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때가 시작은 된 거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후속작으로 다음번 넥스트 스토리가 아직 없으니까 안 가는 거지. 바닥 확인은 역시 됐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뭐 6부랑 7부랑 시간이 30분 적은 거 말고는 차이는 없는데, 제가 7부를 오래 했었으니까, 그리고 7부는 진짜 듣고 싶은 분만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배고프니까. 그래서 저랑 제 얘기 진짜 듣고 싶으신 분들만 남아 계시는, 제가 옛날에는 여기 뭐 빨리 3,000명, 5,000명 만들어야지 이런 욕심이 과했는데요. 지금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500명 지금 딱 계신데 요 정도 진짜 듣고 싶어서 남아 계신 분들만 모시고 1시간 오붓하게 제가 다른 분들 지금 그 얘기가 없는데 주식 먹방이라고 할지 뭐라고 할지 뭐 제목을 어쨌든 다음 주에는 좀 새롭게 갖다 붙일 건데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얘기 나누고 또 있는 분들, 왜냐하면 이게 약간 그 동지의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11시 반에 보통 밥 먹는 게 지금 국놀인데 그걸 안 먹고 지금 1시간을 더 하겠다고 하는 건 어쨌든 여러분하고 저랑 지금 주파수를 맞추면서 같이 가보자 이런 느낌이 있는 거니까요. 또 남다르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다시 시작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하이젠 비롯해갖고 오늘 로봇주들은 진짜 뭐 지난주 이맘때까지는 한가요 막 엉엉 울시던 분들 많았는데 역시 엉엉 울다 보면 그때가 바닥이라는 인간 지표가 발동되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죠? 로보티지도 오늘 뭐 20%쯤 움직이고 레인보우가 두 자릿수 갔으면 다 했죠 뭐. 자, 하여튼 로봇주, 근데 이게 일회성이냐 아니냐라만 마지막으로 판단드리면 일회성은 아닌 것 같아요. 당분간 계속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일단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시간이니까 확실히 깔끔하게 끝나네요. 자, 내일 또 11시 30분에 반갑게 만나 뵙고요. 우리 한 500여 명 우리 7부를 사랑하시는 우리 잠재 뭐랄까 우리 친구들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자, 오후에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대단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사랑합니다.